385페이지 보면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장사법에 관한 내용도 한 문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거기 교재에 들어가셔가지고 385페이지 보면 첫 번째 분묘기지권에 뭐가 승격이 나오죠. 그래서 교재 거기 첫 번째 줄 지상권, 유사, 물권에다가 줄을 딱 것이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의 승격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해가지고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 물권이다 체크하시고 지상권, 유사, 물권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요거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이 성립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실은 제한 사유인데 지금 3번에 있는 게 성립요건이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했거나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시효 취득의 경우나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는데 그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 처분에 관한 특약 없는 토지 처분까지 해가지고 요 세 가지 경우가 기지권이 성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럴 때 여기 두 번째 있잖아요. 시효치 남의 땅에다가 그냥 분묘를 설치했는데 20년이 지나가지고 그냥 인정되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 요거 이제 경우를 보통 얘기하고 지료 같은 경우는 지급할 필요가 무상이라고 보는데 요거 세 가지 경우 세 번째 특약 없는 토지 처분의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개 조건이 결합되는데 위에 일단 외부 공시가 될 것, 즉 공분이 존재해야 되고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경우가 기지권이 성립하는 제한 사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분묘기지권의 효력 그랬는데 거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분묘기지권의 취득자 이거 기지권자입니다. 분묘기지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종손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 관리해왔다면 그때 기지권은 누구? 종중에 속한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적 효력, 즉 존속기간인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냐? 당사자 간의 약정입니다. 다만 약정이 없을 때는 분묘가 존재하고 분묘가 있고 그 다음에 수호봉제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때 기지권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넘겨보면 자 분묘기지권의 장소적 효력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 면적만이 아니라 주의 공지를 포함시킨다. 보통 이건 사성을 얘기합니다. 사성. 근데 사성이 조성되었다 해서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의 그 동그라미 니은하고 니은 띄거 있죠. 내용이 뭐냐면 분묘기지권의 권능. 분묘기지권의 권능은 신설의 경우는 절대 불가합니다. 뭐 단분이든 아니면 부부 합장이든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신설 새로 설치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지권의 이장은 원래 안 되는데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묘가 집단으로 설치되었을 때 집단 설치의 경우에는 그 기지권 내에서 이장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료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료는 원칙상 그죠?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무상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약정이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할 부분이지만 약정에 정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 외에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쭉 참고로 봐두시고 그리고 분묘 설치에 의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보지 않거든요. 타주 점유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주 점유를 보는 경우가 언제냐면 경계차고 내 땅이라는 인식 하에서 분묘를 설치한 거잖아.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라고 생각하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분묘 설치에 의한 경우라도 이거 자주 점유, 즉 소유의 의사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이래가지고 좀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과 예외 그죠? 원칙과 예외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 가겠습니다. 장사법, 기지권이고. 자, 장사법은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되는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장사법 하에서는요, 저기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에 의한 기지권,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에 의한 기지권을 부정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러면 장사법은 뭘 목적으로 하냐 그러면 묘지 있죠, 묘지. 묘지 설치를 억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묘지를 설치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대규모의 경우, 즉 법인 묘지라든지 법인 자연 장지의 경우에도 대규모니까 허가를 요합니다. 그러면 묘지보다 조금 더 그죠? 수목장 있죠? 자연장 같은 경우는 완화됐어. 그래서 이건 사전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된 묘지나 조성된 자연장지에다가 매장을 했다. 매장하는 경우는 이미 허가받았고 신고했잖아, 그죠? 그래서 매장했거나 소규모인 개인, 법인의 반대, 개인의 경우에는 나중에 알려주면 돼. 이렇게 사후 신고의 경우에요. 그래서 이거 사후 신고, 사전 허가 빼고 나머지는 여기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개장이라든지 화장의 경우에는 사전 신고다. 이렇게 다 구분해서. 그러니까 원칙은 장사법은 이거 묘지 설치 억제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묘지라든지 대규모인 법인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라. 다만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경우의 크기, 매장하거나 개인 묘지라든지 개인 자연 장지의 경우라면 나중에 그죠? 알려줘도 돼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묘지를 설치하는데 분묘기지권은 주변 공지를 포함했죠. 이때 분묘의 전면 면적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뭐냐면 개인 묘지와 그 외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개인 묘지와 그 외, 개인 묘지를 빼고 나머지 사설 공설 묘지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 면적을 얘기할 때 분묘의 전 면적은 개인 묘지는 분묘 일기 또는 배우자 묘지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 주변 면적까지 합쳐서 30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 묘지를 빼고 공설 사설 묘지의 분묘는 전 면적이란 분묘 기지 면적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보다는 좁죠, 그죠? 분묘 기지 면적만을 얘기하고 이게 1기당 얼마냐 하면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분묘를 설치할 때 이거 거리 제한을 받거든요. 원칙이 도철천, 도로철도 하천으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20호 이상 인가, 그 다음에 학교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근데 이제 개인 묘지라든지 가족 묘지는 소규모니까 그렇게 면적이 안 넓잖아요. 전면 면적이 안 넓으니까 요건 200m로 완화되고 요건 300m로 완화됩니다. 원칙은 도철전은 300, 25 이상 인가 요거는 500입니다. 그리고 존속 기간에 분묘 설치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은 그죠? 지상권에 관한 민법상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장사법에 의할 때의 그 존속 기간은 30년이 원칙이고 그리고 30년 1회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장 60년이죠. 그리고 설치 기간이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법 관련해 가지고 언급되는 기본 숫자들이죠.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장사법이라 할 때는 일단은 묘지 억제예요. 묘지 억제. 그래서 국가 등의 국립묘지 같은 경우는 제외되겠죠. 넘어가고 공설묘지 설치 등 해가지고 참고로 보시고요. 자, 매장, 화장 등에 신고해가지고 사전 신고가 놉니다. 자연장의 경우에는 뭐다? 자연장의 경우에는 사전 신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에 화장 밑줄 딱 동그라미 하시고 년에 개장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사전 신고입니다. 그리고 자연장지 조성이 있죠. 그래서 밑에 쭉 보니까 뭐 동그라미 디귿에 가족 자연장지 세 번째 줄 뒤에 가족 자연장지 그다음에 문중 종중 자연장지 해가지고
사전 신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만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2번 사후신고는 매장 동그라미 면의 개인 묘지 이것을 개인 자연장지 해가지고 사후신고는 다 숫자가 30이죠. 매장 후 30일, 그 다음에 개인 묘지 설치 후 30일, 자연장지 조성 후 30일 이렇게요. 그다음 오른쪽 가시면 자 허가는 묘지하고 법인 대규모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족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 해가지고 허가받아라. 그리고 이번에 법인 등 자연장지도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묘지라고 할 때는 민법상의 재단법인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재단법인, 공공법인, 종교단체 등에 의한 경우도 허용이 됩니다. 요거 주의 좀 하시고요. 그러니까 재단, 공공, 종교단체까지 줄을 닦고 그 다음에 묘지 등 설치 제한 지역이 나오는데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건 뭐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넘어가시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5번에 보면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철천으로부터는 300m 그리고 20호 이상 인가 학교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서 그리고 분묘의 전면적은 개인 묘지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고 그 외에 일본에 공설 사설 묘지의 1기당을 말하고요.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면 면적을 얘기하는데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에다가 줄을 거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묘지는 이하였잖아요. 그죠? 자연장지는 개인 가족이 미만입니다. 줄 다 끄고. 그 다음에 뭐 봉안 뭐 등등 이거 참고로 보세요. 그러니까 봉분이 높이가 얼마나 이게 1m 평분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죠? 공원명 같은 데 있는 거. 요거 50 절반. 그 다음에 설치 기간은 몇 년? 30년. 그리고 이번에 30년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 1A. 그럼 최장 60년이죠. 그리고 이 기간은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그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까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설치 기간이 끝나면 1년 이내에는 철거하라. 그리고 자 현행법에는 요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무연분묘예요. 무연분묘, 그다음 무연 자연장지. 요 경우에는 권리를 분묘 보존이나 자연장 보존을 위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래서 지금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자, 두 번째 줄 허가받아서 개장할 수 있습니다. 개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장 전에는 첫 번째 줄 끝에 미리 3월 이상 통보 또는 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거.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두 번째 줄이에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고자, 자연장지 조성자에게 DA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 자연장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시효 취득의 경우를 인정하지 않겠다까지만 딱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하실 게 뭐가 있냐면 쭉 가서 요거 어디 있냐면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자, 요거 종류별 해가지고 몇 개를 딱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 작성 요령 같은 경우는 다음에 또 다시 자세하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 먼저 확인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403페이지 있습니다. 이건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은 따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자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고 대상물에 따라서 종류를 그죠 이렇게 사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서는 일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설명서는 봐봐요. 일식이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거용 건물. 이식이 비주거용 건물. 그 다음에
참식이, 토지, 그리고 사식이, 임목 등이라고 종류가 딱 나눠지죠. 그러면 이 설명서에 있을 때 설명서에 기억할 게 뭐냐면 1식, 2식, 3식, 4식까지 해가지고 공통 기재가 있습니다. 기재 항목을 이제 묻는 거예요. 공통으로 기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권리 표시를 실수로 줬거에 이게 뭐냐? 자, 등기부상의 권리상 표시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조세 거래 예정 금액까지 이 6개는 일식부터 모든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딱 정리할 거 아주 그러니까 일식 주거용 건물에 기재할 사항,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에 기재할 사항 물으면 권리 표시를 실수로 줬고 이 6개는 반드시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항목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할 게 있는데 자,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도배가 있습니다. 도배 항목은 어디에만 있어요? 일식에만 있어요. 도배. 그 다음에 환경이 있어요. 환경 항목은 어디에 있어요? 네, 일식에만 있어요. 그리고 소방은 일식과 이식에 있고 3식, 4식이 없어요. 그런데 기재 항목이 달라요. 소방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유무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다? 이건 일식에만 있어요. 예,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식은 뭐가 있냐면 소방에 소화전이나 비상벨이잖아요. 비상벨 유무가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비선호 시설이 있어요. 비선호 시설은 이식에는 없고 3식에 있고 4식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왜 제가 여기까지 적어냐면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차이를 주로 물어요. 그러니까 비선호 시설은 1식에는 있는데 어디 없다고 2식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 여기 하고 그 다음에 토공이 있어요. 토공하고 입지. 자, 요건 왜 제가 따로 말씀드리자면 토공은 1식, 2식, 3식까지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없어? 4식에만 없어요. 그래서 요 토공하고 입지는 1, 2, 3식이고 4식에만 기재되는 항목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서에 이건 기재 항목입니다. 기재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설명서의 구성은 일단은 표제부로 그러는데 표제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서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이제 보시는데 확인 설명 자료란이라 되어 있어요. 확인 설명 자료란이라 되어 자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이죠. 첫 번째 1 기본 확인 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2 해가지고 세부 확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3 그래가지고 중개 보수가 나와요. 중개 보수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중개 보수 등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기본 확인 사항이다 했을 때 여기 들어있는 게 자, 확인 설명 자료 안에는 뭐냐면 이거 우리가 제가 이거 서식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이해되는데 확인 설명 자료라는 일단은 근거 자료가 나와요. 근거 자료에 등기 권리정이 들어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확인 설명 자료다 했을 때 요 밑에 우리가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하잖아, 그죠? 예.
불응했을 때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확인사항은 1번부터 8번까지고 이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9번부터 12번까지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 상환입니다. 이거 확인 설명에서 보셨죠? 실제 권리한 게 상태, 환경은 자료 요구, 즉 상태하고 환경은 자료 요구고 실제 권리관계는 매도인, 임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고지받은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즉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고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등 이건 13번 항목인데 중개보수는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니고 별개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등 할 때 이 보수에 관한 내용은 실제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하나 하고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부가세,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부가세는 별도 항목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 기준, 부가세, 별도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확인 설명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정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뭐 표지 확인 설명서 해가지고 잠깐 여기만 좀 정리하시죠. 일단 표지 부분은 404페이지 보니까 거기 확인 설명 자료란에 등기 권리증 있잖아요. 그죠? 그거 딱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칸에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서 뭐다? 불응시 기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기본 확인 사항은 1번부터 8번까지인데 자 표시에서 주의할 거 뭐냐면 건축물에 보니까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있죠? 그거 찾아서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건축물 제작상 위반 건축물 여부도 위반 내용과 함께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익히 두세요. 그리고 방향이 나오는 바로 위에 방향 옆에다가 현장 답사라고 딱 적어 두십시오. 그 다음에 권리관계 항목에 자 권리관계 항목에 밑에 민간 임대 등록 여부에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민간 임대 등록 여부라는 이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어디 있다고? 권리관계란에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뭐 작성 요령은 참고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저기 있었죠.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항목은 기억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는 어디 있냐면 페이지 그 408페이지 보니까 세부 확인 사항 해가지고 실제 권리관계란이 있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좀 체킹하셔야 돼요. 특히 그러니까 동그라미 디귿에 보시면 디귿에 보면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장기 수순 충당금 처리 줄을 딱 끄시고 동그라미 리얼에 건저당 있잖아요. 그죠? 건저당 채권 최고액 줄을 딱 끄고 미음에 경공매 특이사항 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저당 채권 최고액이라든지 경공매 특이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 수선 충당금 처리와 같은 그 내용들을 그죠? 실제 권리관계를 안에다 기재한다는 거. 그리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있죠? 여기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할 때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수도, 전기가스, 소방, 열공급, 그 다음에 승강기, 배수 등 해가지고 그리고 벽면 도배 해가지고 도배하고 밑에 환경은 일식 M가 있다 그랬죠? 중개 보수 등 해가지고 13번은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닙니다. 주의하실 건 동그라미 기억의 두 번째 줄 거래 예정 금액 기준이라는 걸 밑줄 딱 것이고 그리고 중개 보수는 뭐하고 부가세와는 별도로 그죠? 부가세와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항목이 뭐 많이 모르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오 두 개 정도 나오니까 꼭 좀 정리하시고 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초반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공매가 지금 514페이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설명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기억하실 게 좀 있어요. 이 부분은 경매 절차부터 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하고 여유있게 좀 이거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뭐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월부터 해가지고 5월, 3, 4월 하고 해서 총
계획이 좀 다른 타 학원보다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합니다. 그 동안에 3시간에 경공매 부분하고 매수진정 대리 부분은 대략 1시간 정도 더 좀 시간을 할애해서 주로 자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험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할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 2월 달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